잘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이렇게 다이어리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어, 음, Y가 있었는데? 그,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왜 한 곳에 몰아서 다 썼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니까, 그, 나누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나눠서 쓰다 보면 다 같이 한 군데 모여 있고, 또 음, 이거 쓰다 보면, 아, 여기도 있어야지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나눴다가 섞이고, 나눴다가 섞이고, 자꾸 이래서, 음, 그냥 한 군데 몰아서 쓰는 그게 참, 어,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게 나누는 음. 게. 아, 나누는 게. 네. 그럴 때는 나의 일상에 이렇게 나눔이 필요한가, 나눔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내 하루에 뭔가 루틴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뭐가 이렇게 액팅이 달라지니까 나눔이 필요하거든요. 역할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내 하루에 나의 일상에 이게 루틴이 좀 그, 굵직굵직하게 일괄적이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막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또 하우스워크, 그러니까 엄마 역할과 하우스워크의 시간을 교차하면서 그리고 나의 시간을 보내는 거. 이렇게 이게 교차되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상태이고, 뭔가 요즘에는 자기 잡들이 여러 잡들이 있고, 나의 뭐 거인교육애님 같은 경우에는 맘스 롤이 있을 거고 하우스 워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또 기획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가능하면 하나로 통합해서 적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조금 구획을 나눠 가지고 적어야지 내가 시각적으로 보기가 용이하다 인식하기가 용이하다 하면 분류해서 이렇게 적는 거고, 그것부터가 내가 세팅이 되어야지만 안 헷갈리는데, 이걸 통틀어 놓고 나눠서 적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헷갈리죠, 이게. 그래서 그것부터 여기 지금 PDS 다이어리를 만나시는 분들이 현주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심플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 뭐, 하우스 워크를 하는 나, 맘스 롤을 하는 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활동하는데 외부에 활동하는 게 1, 2, 3. 뭔가 내가 몇 개가 있으면 그걸 또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 공부하는 스케줄이 또 있을 거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기획해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세부 분류돼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미리 사전 기획을 해 놓을까?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 기록이 되겠죠. 근데 이걸 기록을 먼저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루티님은 지금 PDS 다이어리를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요? 매일 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음, 그러면 매일 만나고 어떻게 지금 있고 어, 위클리를 매일 만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획을 해서 하고 계시나요? 어, 매주 월요일 되면은 위클리에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다가 쭉 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매일매일 항상 펼쳐놔가지고 음. 저는 이제 뭐 할 때 시작할 때 먼저 몇 시지 시계부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시계를 먼저 적어요. 음, 적고 그거를 맞췄을 때 마친 시간을 적고 그게 그게 약간 저를 약간 이렇게 깨우는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음, 했었을 때 그 행위를 했었을 때 뭐가 약간 집중도가 올라가는 거.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예, 나서 예. 하셨을 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지난달에는 먼슬리 테마. 그러니까 먼슬리 테마에는 내가 뭐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일상을 먼슬리 테마에다가 이렇게 기획해 놓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개인마다 다른데 그리고 먼슬리 테마의 태스크 트래커에는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거인교육님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이제 시작할 거면 여기에다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할 때 1일차부터 쭉 100일차까지 그 태스크 트래커에다가 쫙 다 넘버를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체킹하면서 이렇게 그런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를. 그렇게 사용하고 오늘은 이제 위클리 테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위클리 테마의 한번 이거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 위클리 큰 란이 왼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이 전체 이렇게 그 4페이지로 한 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플랫, 두,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마에는 저 나름대로의 뭔가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에 위클리, 여기 이 칸에는 뭘 적느냐 하면은 그 주에 그 첫 번째 세 개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놓는데 미디어, 미디어를 뭘 보는지, 봤는지, 그다음에 책을 어떤 책을 만났는지, 스터디,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매주 이렇게 적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을 봤어라고 하면 그냥 텔레비전을 봤겠지만 이게 지금은 내가 본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는 이때는 내가 여기에 좀 꽂혀 있었네. 그래서 여기 지금 7월 달에 보면 여기 미디어에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이거 뭐 이효리랑 엄마랑 여행 가는 그 프로였거든요. 그리고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다음에 그 스터디에는 또 뭘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 이렇게 적어 놓고 이번 주에는 보면 미디어에 태조 왕건 그 다음에 뭐 이제 혼자다 뭐 이런 것들 제가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했던 것들 뭐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적겠죠.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게 플랜 2C를 다르게 맥락을 가져가는 게 보통은 플랜 하면 내가 하기 전에 플랜을 여기다 적는 거 되고 Do는 그리고 나서 내가 실행하는 거 그다음에 C는 그래서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 두가 이게 시간이 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에다가 일주일에 그 기본 세팅 값을 여기다가 다 고정을 시켜놔요. 여기가 이제 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저의 고정된 스케줄을 여기다가 다 기본 값을 세팅 시켜 놓고 플랜에다가 투두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 복잡하게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굵직굵직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적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저는 알람이 안 오니까 수업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알람으로 이렇게 톡 캘린더로 제가 세팅을 해놓고 그 시간에 15분 전에 우리
이것처럼 여기 수업할 때도 제가 세팅을 해 놓잖아요. 이것처럼, 그리고 북클럽 할 때도 그 시간값을 세팅해 놓은 것처럼 모든 수업 스케줄은 카카오톡 톡 캘린더로 다 세팅을 시켜놔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야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이 시간에는 이게 있네라고 이게 제가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 그 유치원의 스케줄은 구글 캘린더에다가 입력을 시켜요. 그 월중 행사 계획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글 캘린더에 이렇게 입력을 다 시키면 이제 구글 캘린더는 여기에다가 이제 아침 보면 그날 있어야 될 일정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모든 게 여기에 두에다가 같이 맥락적으로 같이 적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언제 적느냐 하면은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일요일 저녁이라든지, 예, 보통 일요일 저녁에 적든지, 그래요. 그래야지만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 알고, 그 다음에 이 각자 요일마다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또, 이날은 이걸 해야 되네, 이걸 해야 되는 이렇게 툭툭툭 던지듯이, 적어 놓는데, 보통은 투두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여기 두에다가 세팅되어 있는 값에 추가로 해야 되는 어떤 것들, 만약 수업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기 때문에, 투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적히지는 않고 거의 맥락적으로 두에만 이렇게 적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Y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렇게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는, 그 하루의 시간에 대한 거는, 제가 항상 느끼는 제 하루의 시간은 그냥 제 인생하고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죽은 거야. 오늘 아침에는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면 이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가 삶과 죽음이 하루에 계속 교차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았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만났지와 맥락이 같거든요. 그냥 내일 하면 되지 뭐. 이거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오늘 못했으니까 뭐 다음에 하지. 우리가 좀 그러니까 내가 엄청 막 길게 뭔가 많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착각하는데, 이 시간 제가 오늘 우리가 6시에 만났는데 6시가 과거가 됐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 정립들이 내 인생의 전체란,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의 전체이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의 귀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 그게 하루의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뭐 길게 보지 않더라도 이제 8월이 시작됐잖아요. 오늘이 8월 7일인데 벌써 7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7일이라는 그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8월 7일은 이제 오늘 만날 날이고, 8월 6일까지를 생각했을 때 내가 만족하나? 내가 어떻게 지냈나? 라고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내 삶을 나는 잘 살았나? 내가 만족하나? 라고 했을 때 맥락이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양의 차이일 뿐이지 그걸 내가 인식하는 맥락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대접하고 있냐에 대한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내 시간을 기획하고 내 시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그리고 내가 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은 내 하루의 시간에 대한 나의 정성을 다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정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그 시간에 그 질을 높이는 어떤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게 이 PDS 다이어리 속에서 내가 시간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저의 와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일상들을 항상 좀 특별하게 생각하죠. 어, 만약에 내가 한 낮에 2시간 정도 잠이 필요해. 그럼 이런 게으르기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피곤하니까 잠이 더 필요했나 보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잤는데,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니까 오늘은 한 9시간 정도 나는 잠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7시간 정도를 잤어. 그럼 2시간이 더 필요하네? 그러면 자도 돼. 이게 그 나머지 시간을 위한 합리적인 어떤 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야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되게 충실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점심 먹고 나서 이게 식곤증이 되게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20분, 30분이라도 이렇게 잠깐 눈을 붙여야 되는데, 출근했을 때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맨 처음에 그 면접을 볼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 그, 밥 먹고 나면 30분에 그 잠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 오후 시간에 제가 저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오케이 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자고 있다라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택했냐면은 그냥 한 20분 산책을 하고 오자. 하고 와서 오후의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자라고 이렇게 그걸 바꿨어요, 이거를. 제가 뭐, 내 루틴이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30분을 잔다? 이게 이제 제 스스로 이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시간에 대한, 그 오후 시간에 대한 잘 보내기 위한 어떤 그 중간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위클리에 나의 일주일을 미리 이렇게 세팅해 놓고 매일매일의 나의 툴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 위클리가 잘 할 수 있게 이 PDS 다이어리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상공 파일도 써보고 여러 다이어리들을 그동안에 많이 써봤지만 이게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인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루티님께서는 플랜에다가 이렇게 하고 두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 이거는 또 루티님만의 그 편함이고 또 각자가 그런 각자의 세팅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상태에서 이게 제일 용이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분들은 나는 그러면 어떤 세팅값을 가졌을 때 얘와 이렇게 친숙하게 잘 만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나의 관점에서 내가 이 TDS 다이어리를 어떻게 만날까를 궁리해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자, 오늘 그래서 내면 소통 170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한 문단을 또 한번 만나고 왜 이렇게 우리가 PDS 다이어리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 PDS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또 다이어리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내가
나와 소통하며 건네는 이야기의 힘은 이미 다양한 개념적 틀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 일주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이 BDS 다이어리에 적는 행위 자체가 저는 내가 나와 소통하며 그 시간을 만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기 가치 확인인데 이는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는 것에 관한 효과다. 그래서 나의 가치에 대한 확인을 내가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매일 글쓰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뭔가 업무로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역할로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분도 계시고, 각자가 이렇게 나의 가치 확인이 다 다른데, 저는 이 다이어리에서 만나는 나가 제일 직관적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나와 소통하며 건네는 그 이야기의 힘을 입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모순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게 하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어 나가게 된다. 나아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태도를 지니게 된다. 자기 가치 확인 연구에서는 보통 다양한 영역과 관련해서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한 짧은 글을 쓰게 한다. 예컨대 개인의 행복, 건강, 가족, 커리어, 문화예술, 인간관계, 학문이나 지식 추구, 종교나 도덕성, 정치나 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적게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PDS 다이어리에 여기 위클리 여기 밑에 이 왼쪽에 있는 그 빈 공백에는 미디어, 북, 스터디를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두에는 일주일에 나의 그 스케줄 컬러에 맞춰서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세팅을 먼저 해놓고 여기다가 플랜에는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적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나의 핵심 가치가 어느 분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요일별로 다르고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유치원에 공식적으로 출근하는 날이고 수요일도 어쩔 때는 뭔가 일과가 있을 때는 제가 참여 유치원에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수요일 오전과 오후 2시까지 스케줄은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의 핵심 가치에 대한 그 영역이 이 위클리 안에서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의 핵심 가치를 세팅해 놓고 시작하는지. 그러면 그걸 시각적으로 이것만 보면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한 가치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그것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쓰게 하는 시기다. 이걸 차곡차곡 이렇게 내가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행위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죠.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나만을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강력한 내면 소통이다. 우리가 글을 쓰지 않다가 매일매일 글을 쓰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PDS 다이어리를 통해서 내가 나의 하루에 대한 그 요점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쓰기에 요점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정말 문장을 많이 구성해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 것도 글을 쓰는 행위지만 이렇게
키워드만 가지고도 내가 글을 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다이어리를 적는 그 일상이 바로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져 있는 관념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 가치 확인 연구에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럼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나? 일기를 써야 되나? 뭐 이런 거 써야 되나라고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관념이고 내가 나의 그거를 다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장 저는 기본값은 이 PDS 다이어리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기록해 놓는 거, 내 관심 분야를 기록해 놓는 것도 짧은 글쓰기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이면 통글이 되겠죠. 어,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나만의 글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강력한 내면 소통이다라고 여기 이렇게 글이 적혀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제프리 코에는 자기 가치 확인 에세이 쓰기를 통해 흑인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지표와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효과가 2년 이상 지속됨을 보인 바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다이어리가 2002년도부터 이게 쭉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진화되어 가고 있음을 저는 알 수 있거든요. 다이어리 자체가 진화되어 가고 2002년도에 썼던 다이어리와 2024년도에 만나는 다이어리가 지금 이렇게 진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나의 가치 확인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증명하면서 내가 살 건데 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도구가 저는 다이어리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그게 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나와 내가 구체적인 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어, 다, 다 스스로가 궁금한 거, 다 스스로에게 관심이 많지, 타인이 나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제일 관심이 많아야 되고, 내가 나와 잘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다이어리이고, 그 다이어리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써온 바, 이 PDS 다이어리가 가장 저는 심플하고, 좀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제가 이 PDS 다이어리로 만나기를 이렇게 기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 위클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눈 걸로 해서 내가 나의 자기 가치 확인을 어떻게 이 한 달 동안 PDS 다이어리화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와 나의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다음 달에는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과 함께 또 이 PDS, 내면 소통, 또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클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따라서 내면 소통과 함께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거인교육이님, 오늘 이 시간은 또 어떻게 본인이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음, 그냥, 예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 굳이 내가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항상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툭 날아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확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좀 보면서 조금 더 내가 나에 대해서 좀 확신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은 드네요. 자, 루티님, 오늘 이 시간은 또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저기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 그 말 제가 어디서 들어갖고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자기가치 확인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핵심 가치 5개 정했잖아요. 그거를 여기 앞에다가 2023년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그거 매번 그냥 머릿속으로 했다가 까먹었을 텐데 그걸 적어 놓으니까 또 핵심 가치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걸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기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 핵심 가치가 이거니까 어느 때 이거 하기 싫을 때 있는데 아,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 누적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PDS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책을 만나니까 내가 아웃풋되는 단어가 명확해지죠. 자기 가치 확인을 한다. 나의 핵심 가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이렇게 아웃풋되는 단어가 명확해지죠. 이게 굉장히 내가 좀 명쾌하게 정리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레이스 정님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켜져 있었네. 음. 핸드폰 눈 뜨자마자 급하게 와가지고 핸드폰을 먼저 켰는데, 네, 음, 저 뭐지, PDS 다이어리 지금 사놓고 아직 기록을 못하고 다른 다이어리 쓰고 있거든요. 네, 저도 저거를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지금, 이게 기획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근데 음, 지금 저는 요즘 내 몸에 관련된 것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평상시 예전에 느꼈던 그거하고 되게 다르게 와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관심이 바뀌고 뭔가를 새로운 거를 찾게 되고 그랬는데 요즘 정리되는 게 이제 이게 평소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가치고 뭐 사명 비슷한 이런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8월 됐잖아요. 9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8월 달까지 마무리되는 거, 다이어리 마무리되면 BTS 다이어리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내 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늦게 들어가지고 오직 이게 내면 소통을 읽다 말다 지금 그래가지고 독서대에 펼쳐져만 있어가지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를 네, 기획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기획일로 네, 남은 대로 해가지고 일수 맞춰서 네. 조금씩 조금씩 어떤 정리하는 대로 가려고 저기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PDS 다이어리 만나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는 이 내면 소통의 그 168페이지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의 힘을 이제 한 문단 한 문단씩 이렇게 보면서 이 PDS 다이어리 매달 만날 때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데 책은 뭐 이런 책을 보는 이유가 그 텍스트를 나한테 주입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근거를 확인한다 해야 되나? 이런 의미로 책을 만나는 의미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의 셀프 토크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가치 확인이라든지,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가치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그거를 다른 말로 뭐 셀프 모니터링 다이어리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셀프 토크 딱 네 단어로 더 간단하게 해서 그래 셀프 토크야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서 그 희열을 느낀다고 그럴까? 음,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새로운 단어가 그 은, 은설? 윤설. 윤설이라는 단어를 알았거든요. 이게 반짝. 바닷가, 예, 음, 모래, 음. 바닷가에 그 햇볕이 비쳐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걸 윤설이라고 하는데, 사진 전시회 가가지고 그 사진의 제목이 아프리카 해변, 그 무슨 해변이었는데, 아프리카 해변에서 검은색 피부의 아이들이 그 윤설 앞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소녀하고 소년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윤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 진짜 이거 찾아봤더니 그 뜻이더라고요. 막 그 단어를 보면서 막 이렇게 설레는 그런 느낌. 윤설이었어, 윤설. 꼭 기억해야지. 언젠가는 써먹어야지. 이런 그거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책 속에서 만나는 어떤 그 문장들, 그리고 표현들이 나의 어떤 이런 그 내면 소통에 많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거, 그리고 PDS 다이어리를 통해서 내가 나와 이렇게 셀프 토크, 내면 소통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와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니 또 8월 한 달, 위클리 테마를 또 잘 만나보시고, 다음 달에는 그 위클리 테마의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또 PDS 다이어리 만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 9월 4일 수요일에 위클리 테마 두 번째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